오늘은 3월 25일, 현재 시각은 4시 38분. 오늘은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오늘도 한 챕터가 끝납니다. 그래서 479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중력을 1g으로 환산시키면 이제는 차의 비가 사방에서 쏟아져 내린다. 1g에서 조금 더 높여서 3 내지 4g으로 하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앞발을 들어 올리는 일조차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력을 무척 높일 계획이니 친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뜻에서 중력의 영향권 밖으로 잠시 피신하라고 일러두라.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3g 내지 4g 정도의 중력장에서도 무중력 상태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 1000g에서도 직진한다. 그러나 나무들의 키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10만 g에서는 암석들이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깨져버린다. 채소 고양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한 그 어떤 것들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력이 10억 G가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큰 중력장에는 직진하던 빛마저 그 진행 방향이 꺾이기 시작한다. 지극히 높은 중력장 속에서는 빛조차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력의 세기를 이것보다 더 높이면 하늘을 향해 직진하던 빛이 지표로 끌려 내려온다. 우주적 채소 고양이의 몸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싱긋 웃는 표정만 남는다. 중력이 아주 강력하면 빛조차 그 중력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나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주위 상황에 아랑곳 않는 불가해한 우주적 채소 고양이인 것이다. 밀도가 충분히 높고 중력이 한계값 이상으로 강해지면 블랙홀은 윙크 한번 하고 우주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빛이 블랙홀 안에 갇혀 있으므로 블랙홀 내부는 휘황하게 밝은 것이다. 블랙홀의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 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없이 길게 실같이 늘어나는 매우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물질이 블랙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자체는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일 것이다. 그 나그네가 자연의 특별한 배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말이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핵융합 반응이 태양의 외곽을 지탱해 주므로 태양은 중력의 수축의 재앙을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미룰 수 있다. 백색 외성의 경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유발하는 특별한 압력 덕분에 안정이 유지된다. 중성자 별에서는 중성자들이 만드는 압력이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한다. 그러나 초신성 폭발이나 그 외의 격렬한 변혁 끝에 남은 잔해가 태양 질량의 5배 이상 되면 그 어떤 힘으로도 중력 수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잔해는 한없이 수축하면서 고속 자전을 한다. 그리고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종국에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태양의 20배의 질량을 가진 별이 로스앤젤레스 시 정도의 크기로 수축하면 중력이 10의 10승g으로 증가하면서 그 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 공간의 틈으로 빠져들어가 우리의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1783년에 최초로 블랙홀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워낙 기상천외한 것이라 최근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관측적 증거들이 최근에 하나 둘씩 나타나면서 천문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다. 지구의 대기가 X선 복사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X선을 방출하는지 조사하려면 X선 망원경을 대기 밖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 최초로 올려진 X선 천문대는 멋진 국제협력의 성과물이었다. 케냐의 해안에서 좀 떨어진 인도양에 이탈리아가 설치한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다. 미국이 이 발사대를 이용하여 자국의 로켓으로 X선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 스와힐리어로 자유를 뜻하는 우후루라는 이름의 이 위성은 최초의 X선 위성 천문대였다. 이 위성은 1917년에 백조 자리에서 초당 1000번씩 깜빡거리는 밝은 X선 원을 하나 발견했다. 이 X선 원은 그 후에 백조 자리 X-1이라고 명명했다. 이 전체의 X선 밝기가 변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 빛을 밝히고 언제 빛을 끄느냐 하는 정보가 백조자리 X-1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조자리 X-1의 크기도 기껏 커봐야 300km를 넘을 수가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크기로만 보면 겨우 소행성 규모의 전체가 성간 공간을 통과한 다음에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세기의 X선을 방출한다니 도대체 이 전체의 정체란 무엇이란 말인가? 백조자리 X-1의 위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고온의 청색 초고성이 보이는 자리였다.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청색 초고성에 근접 동반성이 있음을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 이동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이 별은 혼자가 아니라 동반성과 함께 쌍성계를 이루는 별이었다.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서로 맞물려 돈다. 그러므로 궤도 운동의 관측자에 대한 상대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도플러 효과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인 위치 변화로 나타난다. 천문학자들은 여기에서부터 쌍성계 구성원들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백조 X-1의 동반성은 태양의 약 10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 것으로 판명된다. 초고성은 여러모로 보아 결코 X선의 방출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숨겨진 동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질량은 태양의 10배인데 크기는 겨우 소행성 정도라니 블랙홀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X선의 원천은 초고성에서 블랙홀로 빨려가면서 소용돌이치는 회전 원반에서 기체와 티클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마찰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회전원반의 물질을 X선이 방출될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한다. 정갈 자리 V 861과 GX 339-4, SS 433, 컴퍼스 자리 X-2 등도 블랙홀의 후보 전체들이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A는 초신성의 잔해로 알려진 전파 방출원이다. 초신성에서 나온 빛이 17세기경에 지구에 도착했을 터인데 당시 유럽의 상당수의 천문학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신성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슈클로프스키는 숨어있는 블랙홀이 폭발하는 핵을 치우고 초신성의 불길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유럽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폭발을 눈치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안했다. 현존 자료의 편린들만으로 블랙홀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주 공간에 쏘아올린 망원경이 이런 자료의 편린들을 통해 전설적인 블랙홀의 행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카시오페이아 A의 정체 규명에도 우주 망원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블랙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있다. 공간의 공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눈이 그려진 신축성 좋은 얇은 고막이 있다고 하자 그 위에 질량이 작은 물체를 올려놓으면 고무막의 표면이 움푹 패여 보조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고무막 위에 구슬을 살그머니 놓으면 그 구슬은 특정 궤도를 그리면서 보조개로 굴러 들어간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특정 궤도에 따라 돌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인슈타인에서 비롯됐다. 공간의 신축성이 있는 천으로 비유했을 때 질량의 영향으로 변형된 공간이 중력으로 기능한다. 고무막의 예를 들면 고무막이라는 2차원 공간의 특정 지역이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3차원으로 구부러진 것이다. 이제 2차원 고무막 공간을 3차원의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놓고 생각해 보자. 3차원 공간 역시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4차원으로 변형된다. 특정 부위에 있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주변 공간도 더 심하게 변형될 것이다. 보조개가 더 깊이 파인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비유를 더 밀고 나가면 블랙홀은 공간의 폐인 바닥 없는 보조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보조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자. 밖에서 봤을 때 당신이 다 빠져들어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기계적 생물학적 시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빠져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중력장에 따른 막강한 조성력과 강력한 복사를 당신이 신의 특별 배려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자전하는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시공간의 또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모처와 모시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다. 벌레가 사과에 침입하여 과육을 갉아먹고 나방이 돼서 빠져나가면 사과의 벌레 입구와 출구가 연결하는 터널이 뚫린다. 벌레 구멍, 즉 웜홀은 사과에 뚫려있는 입구와 출구에 해당한다.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벌레 구멍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룬다. 성간 공간이나 은하강 공간에 중력이 파놓은 벌레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연결하는 우주 지하철을 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통 방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쾌속으로 여행할 수는 없을까? 블랙홀이 우주의 아득한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농담 비슷하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논의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근접한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태양을 보더라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그 위에 내려 쪼이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느껴보라.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눈이 겪어야 할 위험의 심각성을 한번 상상해보라.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위력을 매 순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요동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의 표면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핵 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핵 반응로의 한복판에 자신을 데려가 보라. 아니 상상만 해보라.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즉 태양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다산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태양은 인간의 경험을 한계가 번잡할 수 없는 권능 자체의 화신이다. 새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환희의 열정으로 노래하며 맞는다. 단세포 생물조차 빛을 향해 헤엄쳐 나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숭배한 것은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조상들이 태양과 별들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다. 천문학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외감에서 시작된다. 그렇지만 별들의 세상에서 태양의 위치는 보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또 그 별들도 은하의 바다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은하는 미담의 대륙이다. 그 대륙에서는 규모는 별의 차원이지만 정체의 오묘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과 실체들이 우리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적인 접촉과 만남이 일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상은 조건을 거부한다지만 우리의 상상은 항시 숨은 조건의 노예일 뿐이다. 인간의 상상력이 그 숨겨진 조건들마저 모두 떨쳐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은하에는 상상의 품 안에 담기 어려운 그 무엇들이 우리의 지적 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류는 은하의 구성물들 정체를 밝히려는 대장정에서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여태껏 이루어진 지적 탐사에서 알아낸 사실은 은하라는 마지막 미지의 대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 밖의 구성원들이 아직 그득하다는 점이다. 행성들은 은하수 은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확실하게 존재한다.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의 구름 안에 있는 별들 주위와 은하수 은하를 둘러싸는 구성성단의 별들 주위에도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달려가서 그 행성들의 지평선 위로 은하수 은하가 떠오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팔을 넓게 벌리고 휘돌아 감도는 나선 8구조의 위용 4천억 인구를 자랑하는 성단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퍼레이드, 중력 수축의 고통과 충격에 소리 없이 신음하는 암흑 성간원들, 그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행성계, 초거성들의 휘황한 광채, 중년에 이른 주계열성의 늠름한 모습, 적색 거성들의 빠른 팽창, 백색 외성의 단아함, 행성상 성운들의 미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은 어찌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의 형성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장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